안재영이 금메달을 땄을 때 눈물을 흘렸던 방수현 해설위원이 돌연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난 뒤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던 안세영과 방 해설위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나 갑자기 안세영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에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자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방수현 해설위원은 제가 28년 만에 금메달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제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안세영을 축하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었으며 방수현 해설위원은 직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돌직구 발언 이후 방 해설위원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대표팀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을 하며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라 대표팀 선수로 뛰는 것은 원래 어렵다며 협회가 안세영을 굉장히 특별 케어해줬는데 협회를 저격한 안세영의 발언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협회를 옹호하고 나선 방 해설위원의 모습에 일부에서는 비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 해설위원은 현재 협회와 안세영의 문제에 제3자 입장에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3자로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세영의 입장에서 보면 금메달을 따고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축하를 전해줬던 방 해설위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당혹스럽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안세영은 최근 다른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이 끝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으며 올림픽 폐막식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협회에서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된다고 합니다. 안세영은 23년도 약 8억 원 정도의 상금을 벌었는데 1년에 8억 원이라는 수입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인도의 배드민턴 선수 신두는 23년도 광고 및 스폰서십으로 약 9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금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도 선수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선수들이 해외에 많은데 정작 안세영은 높은 성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이외의 스폰서 수익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협회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입상하면 포상금 등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과 연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광고 수익은 삼성생명, 인천국제공항 등 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 해당되며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은 팀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대표팀 시스템을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상당한 규정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인기나 실력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타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하면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대표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드민턴 관계자는 안세영의 경우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 명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인 스폰서를 허용하면 선수가 성장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안세영 급의 다른 선수들은 스폰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의견으로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성과를 거뒀으면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과를 협회가 다 가져가고 안세영은 연봉 5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죠. 문체부는 10명 이상의 조사단을 꾸려 오늘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데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기릉 체육회장은 안세영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한 것이죠. 이기흥 회장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손을 보겠고 오해가 있다면 진솔한 대화로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협회와 안세영의 주장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애매한 반응을 보였던 체육회가 돌연 입장을 바꾸고 안세영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현 안세영 사태로 인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제보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국정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삼성생명 소속의 안세영에 대해 삼성 이재용 또한 현재 사태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현재 22살인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은퇴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하죠. 그러나 2002년생으로 현재 22살인 안세영은 이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세영이 개인적으로 출전을 원할 경우 2028년에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27세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올림픽 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나이 규정이 무너지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당시 고성영과 신백철 선수는 이 규정을 문제 삼아 2018년 법원은 만 31세 이상 규정에 대해 선수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인정하며 효력을 정지한 바 있죠. 이후 협회는 2019년 10월, 지금까지도 적용 중인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은 남자의 경우 3년, 여자의 경우 2년 연령 기준을 낮춰 현재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과거의 판결이 현재 안세영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안세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협회와 안세영이 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세영 경기가 끝난 뒤 여자 배드민턴의 전설로 불렸던 방수현 해설위원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하지만 폭로 후 방수현 해설위원이 안세영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은 협회가 안세영의 회복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안다며 안세영이 얼마나 특별 케어를 받았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나 대표팀의 수호 문제를 터뜨리려고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 안세영을 도운 연습 파트너들, 감독, 코치들, 트레이너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방 해설위원은 자신의 SNS에 올림픽 금메달이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닐 텐데 지금까지 지도해준 감독, 코치 그리고 같이 훈련해준 동료 선수들의 고마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글을 올리며 안세영을 저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 사태에서 안세영을 비난하는 방 해설위원에게 일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협회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안재영의 작심 발언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드러내며 협회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수많은 광고와 방송 제의를 사양한 바 있죠. 오직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코트 안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안세영이 김연아, 손흥민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며 안세영이 스타병에 걸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정작 안세영은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 광고와 방송을 모두 사양했는데 말입니다.
안세영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이런 점들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한다면 역차별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두 가지 규정을 지적했다고 하죠.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설명되어 있죠. 이는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개념인 겁니다. 안세영은 이 규정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연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통 배드민턴 선수들이 받는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안세영은 시니어 선수로 4년 차인 선수죠. 삼성생명에 입단한 후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최소 첫 3년 동안에는 그에 맞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봉은 연간 7%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과 연봉에 포함된다는 다소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어른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협회는 안세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면서 질타했고 방수연 해설위원 또한 안세영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나섰는데 이기흥 체육회장은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으며 심지어 이 회장은 안세영과의 면담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안세영 측에서 아직 소통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양궁협회 현대 정의선 회장은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궁 언급 이외에 배드민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양궁도 잘 됐고 이번에 배드민턴도 잘 됐다고 언급했죠. 이례적으로 배드민턴을 언급한 것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낸 안세영에게 힘을 보태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어김없이 대회 기간 동안 양궁장을 직접 찾아가 선수들을 응원하며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자신이 묻어가는 것이라는 겸손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국 양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기간은 무려 40년이 되었으며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후원 중 최장 기간에 해당합니다. 후원 금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말 참된 어른은 이처럼 소통이 잘 되고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큰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